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뜻,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반대를 여권 측에 전달한 게 맞습니다라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중앙일보 인터뷰 이후에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누군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아닌 지도부 내에 다른 인사로부터 반대 뜻을 전달받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같은 그렇게 중차대한 일에 어떻게 당의 지도부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나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참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재차 확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는 황교안 씨입니다. 원내대표는 나경원 씨입니다. 2019년 3월에 자유한국당 대표 체제에서 다른 당직자는 사무총장이 사선 의원이었던 한선교 씨입니다. 전략기획부총장의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 당 대변인은 민경욱 의원과 전희경 의원이었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에 이헌성 의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인간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감옥으로부터의 석방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인간이면 반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주장에는 당시에 황교안 전 당대표 체제 하에서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물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소위 당 지도부를 구성한 인물들 가운데 짐승에 필적할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들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정상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반대했다.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석방시켜줄 의사가 있었다면 당대표나 최소한 원내대표하고 접촉을 해야겠죠. 그러니 어떻게 이 동네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고 또 야당의 분열 공작에 앞서고 있다. 이렇게 엄해 공작에 앞서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믿는 겁니다. 당시 당 지도부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대변인인 것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당시 대변인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야당 지도부가 만일 황교안 전 대표를 지칭한 것이라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바로 그 정인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탄원을 처음에 부탁한 사람은 서청원 전 의원입니다. 어느 날 서청원 전 의원께서 당시 당대표를 맡고 있던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수회담을 한다고 하니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황교안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창가에서 따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얘기가 오갔음을 직감했습니다. 뒤에 들은 바로는 사법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사면이 불가능하다고 문재인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친놈이라고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노영민은 도대체 누굴 공격하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야당 지도부라면 황교안 대표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는데 야당 그 누구의 말을 듣고 박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과 노영민 당신들의 악마적 의지였고 결정이었습니다. 야당이 반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았다고요? 소가 웃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간개를 썰으면은 좀 제대로 이간개를 쓰기 바랍니다. 참고로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문은
이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말 몇 마디로 상대를 갈라놓는 이관계가 적을 이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정치판에서는 상대방들의 갈등을 조장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는 계략들, 이른바 이관계에 속하는 계략들이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이재이죠. 오랑캐로 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끌어들여서 상대 또 적을 공격하게 하는 분열책입니다. 차도살인계라는 것도 이관계의 대표적인 계략입니다. 남의 칼을 빌려서, 남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모두 상대끼리 의심하게 해서 자중진환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방휼상쟁, 서로 적대하며 버티고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제3자가 이걸 냉큼 가로채서 버티는 양쪽이 모두 다 망한다는 계략입니다. 어부질이 서로 다투는 바람에 엉뚱한 제3자가 이익을 보게 된다는 계략입니다. 모두가 이관계 범주에 포함됩니다. 아무튼 좌파들의 전술 전략은 우익보다 한술 위입니다. 그들은 가장 큰 특징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의 굉장히 중심에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거짓말도 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관계에 가난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넣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자신이 내뱉은 그 어마어마한 거짓말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야 될 것입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반드시 고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충북지사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시 실행에 옮겨서 그의 꿈을 좌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